예, 제가 급하게 켰기 때문에 사무실이 아니라 집에서 또 급하게 켰습니다. 오늘 제가 대구 영상을 올리고 대구를 이제 갔다 오느라 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좀 바쁘게 지내다가 올라오는 그 KTX에서 제대로 이제 댓글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상당히 곱창났구나.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후기를 남겨야겠다. 요런 어떤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어제 제가 후기를 남겼죠. 어제 후기를 남겼고 S를 드렸다. 근데 호불호는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제 영상이 오늘 업로드가 됐는데 와우 댓글이 저의 어떤 의견과 거의 정반대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당황했다. 당황했지만 괜찮다. 모두가 같은 어떤 걸 보고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니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를 설득시킬 거야 지금부터. 내 말이 맞아. 는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고 혹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밌게 본 어떤 이유 그런 것들을 얘기해보자.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신 거 인정.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본 거 인정은 못하더라도 이해만 해주셔라. 이해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예, 스포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포가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안 보시는 게 좋겠죠. 후기니까. 댓글 위주로, 댓글에 남겨진 의견들 위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제 남겼던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초반부는 좋았는데 중반부터는 완전 별로였다. 이런 의견이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반대였어요. 초중반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중반 이후부터 더 재밌었다, 나는. 아마 그 시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린아이가 엄마 데리고 나갔을 때 스파이크가 엄마 데리고 나가면서부터 아마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저는 더 재밌었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부터 별로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왜 뒤에가 더 재밌었냐. 일단 앞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사냥 나가서 좀비 영화 그 시퀀스도 보여주고 액션 나오고 특히 마지막에 그 방파제 길 아슬아슬하게 뛰어오는데 저 멀리서 알파가 막 쫓아오잖아. 그 추격신. 그러면서 아슬아슬한데 막 눈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 좀비 안 됐다고 한참을 보다가 문 겨우 열어주고 막 그것도 뭐 너무 좋았죠. 근데 재밌었는데 그것도 사실 거기까지는 나는 새로울 게 없었다. 그러니까 기존 좀비 영화에서 보던 물론 연출적인 측면에서는 데니 보일 감독님의 그 특유의 연출이라든지 사운드 이런 것들은 좀 새롭긴 하지만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어떤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떤 좀비 영화 혹은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보여지는 뭐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재미없었다는 건 아닌데 그냥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는 순간에 거기서는 이제 내가 예측 안 되는 내용으로 쫙 흘러가니까 그때부터 더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부터. 오히려 앞부분은 내가 예상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잘 만든 느낌이었다면 중반 이후부터는 내가 예상 안 되는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들로 흘러가서 나는 뒷부분이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제 의견이 정답이란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너네 왜 그래? 뭐 이런 거 싸우자는 거 아니고 또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그래서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반대냐? 생각지 못한 이야기로 흘러가서 재밌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이제 있었던 의견이 야, 너 맨날 개연성 뭐 별로인 영화 맨날 욕하더니 이 영화는 개연성 진짜 별로던데 이건 왜 S 줬냐? 일관성 없다. 또 이런 의견들.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과관계가 이상하다. 얘가 왜 이렇게 하냐? 뭐 이건 이상하다. 뭐 이런 의견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거부터 개연성이 중요한 영화가 있고 조금 양해되는 영화가 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스릴러라든지 뭐 범인을 찾는 범죄 수사극 뭐 이런 것들은 개연성이 너무 중요하지. 그게 전부지. 왜냐면 그걸 따라가서 범인을 찾는 거니까. 그런 거는 개연성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워도 괜찮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건 일단 장르적인 어떤 차이, 그리고 영화가 추구하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개연성이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연성은 담보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영화가. 그리고 그것과 이제 조금 연결지어서 그럼 28년 후 개연성이 별로였냐? 아니 근데 나는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크게 내가 거슬리는 게 없었는데 왜 개연성 얘기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개연성이란 게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많이 의견이 나왔던 게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전에 후기도 남겼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제 엄마 데리고 의사한테 가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빌드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의견을 하시더라고. 오히려 그건 다 자기는 이해를 했대. 그냥 12살이고 아빠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그리고 엄마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설득됐어. 12살이면 뭐 칼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요즘에 뭐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 그 프로그램 보면은 더한 애들도 많아.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건 이해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연성이 어긋났다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얘기하는 게 좀비가 아기 낳는 거. 그게 좀 별로였다 하시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연성이 없으려면 좀비가 아기 낳지를 못한다는 설정이 있어야 되잖아. 개연성이 없으려면. 좀비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 혹은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못 난다. 뭐 이런 설정이 있고, 근데 사실 좀비가 나왔어. 그럼 이제 개연성이 무너지는 건데, 그게 왜 개연성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냥 별로다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개연성과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설정이지, 설정. 그리고 그 좀비가 이제 정상인,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아이잖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엄마가 인간이었을 때 임신을 해서 좀비가 됐겠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태반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이의 엄마가. 아마 그게 이제 거기까지 전염 안 되게 지켜준 거겠죠. 뭐 그걸로 이제 설명이 되니까 그건 그렇게 가고. 그것과 연결돼서 아마 그 알파는 그 좀비 아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쳐들어왔을 때도 그 자기 아이 때문에 쳐들어온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직접적으로 아빠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의사한테 온 것도 아기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 쳐들어온 거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는 되고. 그 다음에 12살 꼬마가 아픈 엄마를 데리고 무사히 의사 찾아가는 거랑 갓난아기 되시고 다시 섬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랑 아빠랑 같이 가도 죽을 뻔했는데, 그래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 꼭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위기가 있었잖아. 그게 평탄하진 않았죠. 중간에 이제 그 병사, 군인을 한 명 만나서 죽을 뻔했고, 실제로 위기는 있었어.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무사히 잘 도착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모든 주인공들은 위험해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영화가. 그거는 개연성이랑 상관이 없죠.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연성 얘기하는 게, 아니 의사가 처음에 걔 마취 시켜놨잖아요. 삼손이 마취 시켜놓고 왜 안 죽이냐. 근데 그거는 너무 명확해요. 그 의사 아저씨는요, 그 좀비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좀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얘네는 인간이야. 근데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그냥 병에 걸린 사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걔는 공격을 안 해요. 감염자들 공격을 안 해.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 화장시킬 때도 인간만 화장시킨 게 아니라 감염된 그 자들도 죽으면 화장시켜서 두개골 쌓아놓잖아. 그러니까 그 의사는 사상이 달라. 여기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들하고 다른 게 좀비를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가여운 존재? 그냥 얘네도 사람인데 뭐 피치 못하게 감염이 돼서 그냥 저렇게 사는 존재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안 죽이는 거지. 그래서 삼손이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 의사 아저씨는 죽음을 관장하는 약간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생명과 어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도 좀 깊게 고민하는, 성찰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감염자다 하더라도 그냥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죽으면 데리고 와서 화장시켜주고 명복을 빌어주고,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좀비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그냥 감염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감염된 인간.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개연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해가 됐어요. 아무튼 뭐 보면서 아니 말이 돼? 뭐 이런 건 없었어. 애초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 그 군인 왜 이렇게 싸움 못하냐?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냐? 왜 이렇게 싸움 못하냐? 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군인은 싸움을 못하죠, 당연히. 왜냐면은 그 사람은 애초에 감염자들을 죽이려고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주변을 돌면서 경계하는 임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가 이제 좌초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안에 뿌려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을 못하고 서투른 게 맞죠.
사실은 그냥 경계하러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특수 임무를 띠고 뭐 감염자들을 소탕하러 온 임무를 띈 사람이 아니야. 그냥 주위를 돌면서 그 홀리 아일랜드를 돌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 없나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그 장면 얘기 많았어요. 그래 좀비가 아이 낳는 거 오케이. 그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받아주잖아. 예를 들면 이 엄마가 이전에 뭐 좀비를 보면 뭐 기겁을 한다든지 좀비에 대한 어떤 악의가 있다든지 엄청난 공포가 있다든지 좀비를 보면 막 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설정이 있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지. 갑자기 그런 사람이 왜 좀비한테 다가가서 아이를 받아줘? 근데 그런 장면 없잖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어쨌든 한 아이의 엄마니까. 그럼 좀비는 왜 가만히 있어? 얘는 지금 이성은 없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순간은 아이를 낳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사실 난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낳은 산모가 어떻게 해요? 공격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병사 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해를 한 거지.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왜 마을 나가자마자 정상인이 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엄마는 계속 정신이 오락가락 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자기 아빠라고 부르잖아. 정신이 계속 오락가락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아니 엄마가 그 의사 진단 받고 그냥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꽤 신뢰가 가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엄마도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나도 암이라고 예상은 했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안락사를 추천을 하고 안락사를 받아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락사를 추천을 했는데 이 엄마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엄마도 약간 그 의사와 마찬가지로 좀비들을 척살의 대상이나 반감이 있는 그런 인물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의사랑 좀 같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상을 한 거지. 그 의사도 최소한의 어떤 기구 없이 증상이라든지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 걸 가지고 추측을 해서 예상을 한 거지. 근데 안락사를 왜 받아들이냐, 그거를.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보세요. 아들이 지금 자기 때문에 죽을 뻔하고 계속 아들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심하니까 같이 다니면 계속 아들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내가 짐짝이잖아, 지금 아들한테는. 정신도 오락가락한 거 자기도 알아. 그리고 어쨌든 그 의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되거나 되게 추한 모습으로 죽는 것보다 깔끔하게 아들 옆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나는 그게 뭐 되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게 어찌 보면 요즘에 안락사랑 좀 비슷한 사회적으로 되게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의미죠. 아들이 수긍하는 게 웃기진 않았는데 아들은 수긍할 수 있지. 오히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거 맞았잖아. 마취제 같은 거 놔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황인데 반항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진정제? 뭐 마취제 이런 걸 맞아가지고 아들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받아들이는 것도 맞는데 반항 뭐 어떻게 아들이 뭐 맞았잖아. 이미 해롱해롱 했잖아. 약간 마취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임을 당한 거지. 예, 받아들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막말로 거기서 으아 엄마 가지마 안돼 엄마 막 이러면 심파스럽다 또 이렇게 할 거면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게 니들이 몰랐으니까 내 말 듣고 이해해 이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건 아닌데 이건 별로대라고 이제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좀비가 임신하는 게 뭐 이상한 설정도 아니고 사실 뭐 하지 말라고 뭐 어디 이 세계관에서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정신 오락가는 상황에서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들이고 얘가 지금 전투 불능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 순간 받아줄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산모가 아이 낳을 직후에 뭐 정상인처럼 군 것도 아니고 다시 또 공격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죽이고. 뭐 이거는 저는 이상할 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실소가 나왔다. 그 분위기가 확 바뀌죠. 마지막 엔딩 장면이. 근데 마지막 엔딩 그게 중간에 나오면 좀 깰 수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걔네가 약간 펑키한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애가 지미잖아요. 지미. 그리고 막 복장도 우스꽝스럽잖아. 근데 지미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몇 살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지미와 아이들이 몇 살에 그렇게 된 거야? 28년 전에 10살이죠. 아마 10살쯤일 거야.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TV 뭐 보고 있었어요? 텔레티비 보고 있었죠. 걔는 그게 끝이야. 걔는 마지막으로 본 게 그게 끝이라고. 그 이후에 뭐가 없다고. 세상이 멸망했으니까. 영국은 멸망했잖아. 그게 오히려 맞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어른스러운 것도 너무 웃기지. 걔는 그렇게 살았고 어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걔네는 거기서 멈춘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어찌 보면 유치하고 막 이래 보이잖아, 애들이.
오히려 걔네가 막 어른스럽고 막 이런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지. 물론 너무 급작스럽지, 그 변화가. 갑자기 이제 막 진지하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떠나는데 이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딱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하고 그게 불호일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진 않다는 거지. 왜냐면 걔네는 10살 때 텔레토비 보던 애들이었는데 어른들 다 죽고 걔네끼리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문화생활 한 적도 없고 영화 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 마치 이 주인공 남자애가 이거 원반 던지기 모르는 것처럼 그걸 즐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그게 거기서 끝난 거지. 이 문화적인 어떤 습득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실망스럽다는 분들도 이해는 하는데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28일 후에 뭐 컨셉을 어떻게 됐다 했는데 그게 20년 전이라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는.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이게 28일 후랑 28주잖아. 그러다가 28년 후가 됐잖아. 그럼 사실 그때의 어떤 좀비의 형태나 그런 게 그대로 온 것도 오히려 부자연스럽죠. 28년인데 28주가 아니라 28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8년이면 많은 게 변했겠죠. 제가 그러면 이 영화에서 뒷부분에 좋았다고 했던 게 뭐였냐. 일단 좋았던 게 좀비의 임신, 그리고 아이를 받아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감염되지 않은 거. 얼마나 재밌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의사의 존재가 굉장히 흥미롭죠. 원래는 아빠는 미치광이라고 했는데 시체를 이렇게 일렬로 줄 세워서 내려놓고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감염자건 감염자가 아니건 죽은 사람들을 본인이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어떻게 보면 되게 숭고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감염자들을 대하는 방식, 그것도 되게 새로웠고. 새롭다는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물론 개울가에서 놀 때 임신한 여자가 있네? 저도 인지는 했어요. 인지는 했지. 아이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받아낼 줄은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받아낼 줄은 몰랐어요. 눈앞에서. 그리고 그 아들이 심지어 탯줄도 잘라주죠. 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냐.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의 이름을 또 붙여서 직접 바구니에 담아서 마을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새로 태어난 아이를 마을로 보내주고 이 스파이크는 나중에 지미를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보내준 아이가 젊은 시절 스파이크, 어린 시절 스파이크가 된 거고, 현재 스파이크가 스파이크고, 지미가 미래 스파이크. 약간 이런 느낌? 그 지미도 그 나이 때 혼자 남겨졌잖아. 약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뭐가 재밌었냐면 그런 거. 그리고 그 의사의 존재, 안락사,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바구니에 걸어놓고 이 아이는 당당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바깥에서 혼자 자기만의 이제 레벨업을 한 거지. 어머니를 잃는 그 과정에서의 뭔가 레벨업을 해서 이 바깥 세상에서 혼자 이제 헤쳐나가는 거죠. 진정한 독립을 한 거지. 진정한 한 남자로서의 독립.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스파이크의 서사를 우리가 다 알았잖아. 얘가 어떻게 커왔고, 어떤 일을 겪었고,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도 알고 있고, 엄마와 관계, 의사와의 관계, 이 마을 사람들의 관계, 그 아이와의 관계, 그 아일라라는 엄마 이름을 붙였는 그 아일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새로 만난 지미. 이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졸라 재밌었는데.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3부작 중에 이런 일부라면 저는 대환영. 의사를 마을로 안 데리러 왔는지 의문이다. 그거는 약간 선택의 영역이죠. 첫째, 의사를 마을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 동의가 필요하죠. 마을 사람들이 들여보낼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고 마을에서 이미 불지르고 나간 사람이니까. 두 번째, 갔다 오는 시간, 그리고 가는 시간. 두 가지가 있죠. 가서 바로 고치는 거, 갔다 오는 시간 2배 걸리죠. 시간상으로도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여기는 아빠가 있잖아. 아빠 싫어해. 아빠에서 벗어나야죠. 엄마를 떨어뜨려 놓고 나와 엄마만 같이 가는 거지. 이런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혼자 가서 의사를 데려오는 것보다 엄마를 데리고 의사한테 가는 게 훨씬 더 시간상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없다는 거에서는 확실히 맞지. 아니 깊게 보는 게 아니라 어렵진 않잖아. 솔직히 영화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영화라서 뭐 이게 대단한, 예를 들면 시너스는 조금 나는 어렵다고 느껴졌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좀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그냥 너무 오히려 어렵지 않아서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예고편은 엄청 상업 영화로 만들어 놨다고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고편은 상업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영화는 상업영화예요. 누가 봐도 성장 스토리에다가 휴머니즘, 엄마와의 어떤 그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영화보다 이건 상업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좀비 뛰어다니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맞죠. 좀비 뛰어다니고 때려잡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가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뭐 어떤 모르겠어요. 메타포 아까 누가 뭐 은유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너무 이거 그렇게까지 안 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직관적인 영화라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나시고 조금 이제 영화에 실망하신 분들은 좀비가 뛰어다니고 거기서 온 쫄깃함 긴장감으로 가다가 뭔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가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영화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걸 기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초반부는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만족을 하셨고 근데 이제 2부부터 뭔가 기대하는 부분과 조금 이제 달라지고 사실 그 내용이 되게 흥미롭지도 않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예고편이 28일호 같은 영화처럼 이제 기대를 하셨는데 그거랑 이제 다른 장면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장면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지. 뭐 삼손과의 싸움이나 그 해병대가 구해주기 직전까지 엄마가랑 얘가 쫓기는 지점이나 아버지랑 사냥 나갔을 때도 뭐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여기에 뼈대가 되는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사실 그런 좀비와의 어떤 적대적인 어떤 그런 전투나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이냐,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족 성장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뼈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이제 실망감이 있으신 거겠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뒤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좀비 영화나 그런 영화가 아니어서 나는 그게 좋았고 그게 이제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게 싫었고 그래. 엄마랑 안락사 진짜 힘 빠졌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좀비 영화에서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왜냐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을 하고 있는 의사 옆에서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루고 이제 그래서 나는 그게 또 좋았고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는 한층 성장을 했고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독립을 한 느낌. 엄마 아빠에서 완전히 단독으로 독립한 느낌이라서 그게 또 좋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혼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까? 다음 편이 궁금해지고. 약간 요런 느낌. 나는 이제 그런데 그게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한다는 거야. 나는 이래서 괜찮았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댓글을 보면 이거를 내가 기대한 영화와 다르고 실망스러워서 화나신 건 다 이해하거든요. 다 이해합니다. 근데 댓글을 보면 이 영화가 쓰레기, 역대급 망작, 돈 아깝다, 20분보다 나았다. 엔딩은 역대급 뭐 쓰레기였다. 이 영화 속았다. 근데 화나신 건 이해하거든요. 여러분들 화나신 건 이해해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우리 인정할 거. 그러니까 화내서 순간적으로 내 돈이 아까워서 감정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 그 기분은 이해해.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막 쌍욕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역대급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취향이 다를 수는 있고 실망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만듦새가 그래도 있는데 저는 역대급 쓰레기 F급 망작이 나오려면 예를 들면 일단 기본이 안 된 영화들이 있어요. 촬영, 연기, 그냥 영상, 사운드 뭐 이런 기본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상한 뭐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그게 잘 안 어우러졌거나 아니면 진짜 중간에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이상한 설정을 갑자기 틀어가지고 앞에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앞에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 억지 뭐 이런 게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영화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나셔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면 되죠,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조금 화나신 거죠? 그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화나서 역대급 쓰레기라고는 할 수 있어. 근데 객관적으로 이제 냉정을 찾고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역대급 쓰레기는 아니잖아. 나도 인정은 해. 실망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F는 아니잖아. 이거 F급으로 놓고 와 그래서 백설공주 옆에 놔? 아니잖아. 백설공주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것도 싫잖아. 아니 쉴드 치는 게 아니라 F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F가 아닌 것만 인정해줘. F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백설공주나 예를 들면은 뭐 치악산, 가문의 영광 리턴즈와 비견될 만한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화나서 그런 식의 이제 감정적인 댓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봐봐. 난 너무 실망을 했단 말이야. 아, 뭐야. 영화 되게 별로네. 그래서 당군? 바로 올렸네. 뭐라고 평가했는데 볼까? S라고? 이런 순간적으로 화가 나셨겠지. 그냥 자기도 화가 났는데 얘가 S라고 하니까 더 약올라. 이 새끼가 지금 S라고 이딴 영화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이랬으면 뭐 아니면 A였으면 그래 이해는 할 수 있지. 근데 S? 그건 아니지. 이게 그래서 반작용으로 역대급 쓰레기인데 뭐 이렇게 되신 거겠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이제 다 그런 거 차치하고 다 이제 뒤로 접어두고 다시 냉정하게 F는 아니죠. S도 아니고 난 S. 여러분들은 뭐 C, B, A, 누구는 뭐 트리플 S.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하죠. 저는 S. 여러분들도 S 하세요라고 안 하잖아. 여러분들도 A 할 수 있고 B 할 수도 있고 C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제가 다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주파수 맞다가 처음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한두 번 틀려? 아니 소신이라기보다 저는 영화도 잘 모르고 그냥 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 나는 재밌었고 흥미롭고 후속편이 나와도 보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앞으로 이 어린애 아일라라는 이름이 붙여서 마을로 돌아간 어린애 그리고 이 주인공 스파이크 그리고 지미를 만났잖아.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가 너무 궁금하고 이 서사를 다 보고 나니 이미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는 이제 너무 높아진 상황. 얘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우린 다 아니까. 그리고 남은 게 있잖아 아직. 그 마을은 이제 마을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아일라를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이냐. 그리고 마을에서 그 아빠는 아이가 지금 밖에 있잖아. 자기 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지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10살 때부터 혼자 아이들끼리 커왔는데 짐승같이도 변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후기라고 했지만 영화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뭐 깊게 얘기할 게 없어. 그냥 저는 후반부가 더 좋았고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뭐 화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지. 사실 뭐 다 아는 거야. 근데 뭐 거기서의 취향 차이 문제고 기대하신 바가 이제 서로 다른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나 당신하고 좀 취향 맞는 줄 알았는데 이번 건 좀 아닙니다. 당구님하고 그동안 되게 취향 똑같아서 믿고 봤는데 이번 건 아니에요. 저랑 취향이 많이 다르시네요. 세상에 취향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제인간이 아닌 이상. 그런 건 없어요.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향이 같으면 재미없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